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건강을 위해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콩나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콩나물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콩나물이 특정 음식이나 행동과 만나면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콩나물은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2.5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에서 4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나물의 특정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0 이상으로 나오신 분들, 신장 기능 저하를 진단받으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의료진들로부터 전해들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과 신장,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콩나물과 신장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말이죠. 60대가 넘어가면 신장은 마치 20년 넘게 사용한 낡은 필터와 비슷해집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부담도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부담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단백질, 칼륨, 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장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성분들입니다. 크레아티닌 2.5라는 수치는 신장이 정상 기능의 30에서 40%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니 신장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콩나물과 특정 음식이나 약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짐 하나를 더 얹었을 때 그 작은 짐이 결정타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들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지하철에서 만난 일며칠 전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라 차가 꽤 붐볐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날 때쯤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께서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시며 가슴을 움켜잡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보호자로 보이는 분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서 혹시 의사인데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숨을 헐떡이시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맥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역에 내려서 역무원의 도움으로 119를 불렀고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오시기 전 저는 보호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신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드신 음식 중 특별한 게 있으셨나요?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크레아티닌이 2.3 정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절하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콩나물을 거의 매일 드셨어요. 담백하고 건강하다고 해서요. 아침에는 콩나물국, 저녁에는 콩나물 무침을 드시고, 그리고 혈압약이랑 이뇨제를 드시는데 며칠 전부터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이뇨제를 조금 더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꼭 이 내용을 의료진께 말씀드리세요. 아마 칼륨 수치를 확인해 보실 거예요. 나중에 그 보호자분께서 제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고기는 신장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나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 저녁에는 콩나물 무침을 드셨는데 여기에 간장을 꽤 많이 넣으셨다고 합니다. 간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니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은 3.5에서 5.0인데 말이죠. 의료진께서 설명하시길 콩나물의 칼륨과 간장의 나트륨, 그리고 이뇨제가 겹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답니다. 이런 경우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칼륨이 약 2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콩나물국과 무침으로 300g 정도를 드시면 약 700mg의 칼륨을 섭취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음식에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배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저는 그날 지하철에서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콩나물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동료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 제 동료 중에 투석실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투석실에서는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희는 종종 환자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몇 달 전 동료가 들려준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를 봤어. 투석까지 안 가도 될 뻔했던 분이 갑자기 악화되셨거든. 제가 무슨 일이었어? 라고 물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었다고 합니다. 크레아티닌이 2.4 정도로 3단계 만성 신부전이셨는데 꾸준히 관리하시며 투석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토와 전신부종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5.2까지 치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가 자세히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박모 어르신은 평소 단백질 제한 식단을 하고 계셨는데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콩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다는 내용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매일 콩나물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여기에 뼈 건강을 위해 멸치와 함께 볶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콩나물과 멸치 볶음이요. 언뜻 보면 건강한 조합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영양 분석을 해보니 콩나물과 멸치를 함께 먹으면 인, 파스퍼러스,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콩나물 100g에는 인이 약 60mg 들어있고 멸치 100g에는 무려 110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인이 쌓이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뼈가 약해지는 신성고리 영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료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멸치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다고 들었어요.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았죠? 라고 하셨답니다. 나중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한 달 동안 매일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라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답니다. 만약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환자분들이 정말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데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콩나물도 좋고 멸치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매일 드실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크레아틴인이 2.0 이상이신 분들은 인섭취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사례. 우연히 만난 이웃 어르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곤 하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벤치에 앉아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요즘 자꾸 손발이 저리고 입맛이 없어요. 나이 탓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임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석 달 전에 받았는데 크레아틴인이 2.6 나왔다고 신장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기 줄이라고 해서 요즘은 콩나물로 단백질 보충해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소금 대신에 된장을 넣어요. 짜지 않게요.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최 모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비싸고 소화도 안 된다며 한 달 전부터 콩나물을 주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에 된장을 풀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콩나물을 데쳐서 된장 양념을 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된장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소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콩나물도 좋고 된장도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조합을 매일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된장에는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된장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들이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생길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놀라신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손발 저린 것도 그것 때문일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산이 쌓이면 말초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된장의 나트륨이 신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여쭤보니 어르신께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틴인이 3.1까지 올라가 있었고 요산 수치도 8.5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상 요산 수치는 7.0 이하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몰랐으면 계속 먹었을 거예요. 콩나물과 된장의 조합은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요산과 나트륨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이런 식단을 반복하시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주식처럼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신장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진 식품입니다. 비타민 C, 식이섬유,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합하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콩나물을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2.5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합, 애호박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애호박입니다. 많은 영양학 연구에서 콩나물과 애호박을 함께 드시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5% 정도로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은 100g당 270mg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콩나물의 칼륨 230mg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애호박의 풍부한 수분이 칼륨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애호박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는 신장이 해야 할 해도 작업의 일부를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어서 콩나물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영양 균형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애호박을 함께 넣어보세요. 콩나물과 애호박의 비율을 1 정도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콩나물 한 줌에 애호박 한 줌 정도요. 둘째, 간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소금이나 된장 대신 다시마, 우린 물로 국물 맛을 내시고 마지막에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셋째, 끓이는 시간을 짧게 하세요. 콩나물은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물이 끓으면 콩나물과 애호박을 넣고 3에서 4분 정도만 끓이세요. 넷째, 콩나물과 애호박 국은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소는 섭취하면서도 애호박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 당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당근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당근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은 칼륨 함량이 100g당 320mg 정도로 콩나물보다 약간 높지만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는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당근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체내 독소가 대변으로 더 많이 배출되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콩나물을 무칠 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넣어보세요. 콩나물 한 줌의 당근 3분의 1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둘째,
콩나물과 당근을 함께 살짝 데친 후 참기름 약간과 통깨로만 양념하세요. 간장이나 소금은 가능한 한 적게 넣으시거나 아예 넣지 마세요. 당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간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데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데치는 과정에서 콩나물과 당근의 칼륨 일부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이를 칼륨 제거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넷째, 이렇게 만든 콩나물 당근 무침은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드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작은 접시 하나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당근의 항산화 성분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며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근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 배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배추입니다.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김치의 주재료이기도 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김치보다는 생배추나 살짝 데친 배추를 권해드립니다. 배추는 칼륨 함량이 100g당 180mg 정도로 콩나물 230mg 보다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합니다. 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는 수분 함량이 95% 정도로 매우 높아서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배추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배추를 함께 넣어보세요. 배추는 콩나물보다 양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콩나물 한 줌에 배추 한 줌 반 정도요. 둘째, 배추는 줄기 부분보다는 잎 부분을 사용하세요. 줄기에는 칼륨이 좀 더 많이 들어있고 잎은 비타민이 더 풍부합니다. 셋째, 국을 끓일 때는 멸치나 다시마 대신 양파와 무로만 육수를 내세요. 멸치는 인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세요. 국간장을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으시고 후추나 다진 마늘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다섯째, 이렇게 만든 콩나물 배추국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되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칼륨이 녹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콩나물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배추의 해독 성분과 낮은 칼륨 함량 덕분에 신장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배추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적합성이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나물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 특히 크레아티닌이 2.5 이상이신 분들은 무엇과 함께 먹고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하셔야 할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콩나물과 간장 또는 나트륨이 많은 조미료, 그리고 이뇨제의 조합입니다. 칼륨 과다 축적과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콩나물과 멸치의 조합입니다. 인 과다 섭취로 혈관 석회화와 뼈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콩나물과 된장을 매일 주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요산과 나트륨 부담으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첫째, 콩나물과 애호박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콩나물과 당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콩나물과 배추입니다. 낮은 칼륨 함량과 해독 성분이 신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콩나물을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조절하세요. 간을 최소화하고 특히 소금, 간장, 된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데친 물은 버리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콩나물 요리를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칼륨, 인, 요산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크레아티닌 2.5라는 숫자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 투석을 최대한 늦추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